자, 본격적인 기말고사 대비를 시작하는 1차 모의 테스트 시험지입니다. 20문항이고요. 이제 문제은행에서 나왔었던 문제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잘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저 방정식의 실근, 허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방정식 자체가 몇 차입니까? 4차죠. 근데 인수분해가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른쪽에 40이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냥 하면 안 되고 잘 묶어서 전개를 시켜서 다시 제조합해서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x하고 x-4를 갖다 곱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가 나오고, 다음에 x-1하고 x-3 두 개를 갖다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40을 받다 반대쪽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40 이퀄 제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전개를 시켜보니 x제곱 마이너스 4x가 공통되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금 공통으로 보이는 x제곱 마이너스 4x를 라지 a로 치환을 하게 되면 얘가 a 곱하기 a 더하기 3 마이너스 40이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40이 0이고, 인수분해 하시면 a 플러스 8, 그 다음에 a-5 이퀄 제로 해서 a가 마이너스 8 또는 a가 5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a가 누구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는 거니까 한쪽으로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8이다. 한쪽으로 넘겨서 플러스 8이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x가 5다. 그럼 반대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5가 0이 되는 거고, 맞습니까? 그래서 봤을 때 얘가 인수분해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판별식을 써보면 쟤는 실근이고, 그 다음에 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8 같은 경우에는 허근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 감마하고 델타는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는 여기서 나온다. 근데 어차피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감마 곱하기 델타에서 알파 곱하기 베타를 갖다 뺐을 때 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뭐를 쓰시면 되는 거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1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2번으로 가봅시다.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부르도록 할 때 알파 제곱분의 1, 베타 제곱분의 1, 감마 제곱분의 1을 갖다가 더한 게 얼마냐고 물어보긴 했지만 저거를 진짜 알파, 베타, 감마를 다 계산하려면 사실 인수분해가 잘 돼야 되는데 뭐 적당한 숫자들을 갖다 집어넣어 봤을 때 딱히 0이 되는 게 잘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이긴 하네요. 뭐 안 보이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방법이 뭐냐면은 통분이죠. 그래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으로 통분을 하는 거다. 그러면은 위의 분자는 베타 제곱, 감마 제곱, 그러니까 베타 감마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 제곱, 감마 제곱이니까 알파 곱하기 감마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 제곱 갖다 곱한 거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의 전체 제곱분해, 맞습니까? 그 다음 저 위에 분자가 어쨌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꼴인 거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에서, 그러니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ab, bc, ca를 갖다 빼는 건데, ab를 하시면요 얘랑 얘랑 갖다 곱하면은 알파, 베타, 감마 제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걸 갖다 곱하면 알파 제곱 베타 감마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A, B, B, C, C를 갖다 해봤을 때 공통적으로 앞으로 뭐가 튀어나올 수 있는 거냐면 알파, 베타, 감마가 튀어나오고 남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파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이러한 값들은 어쨌든 저기다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해서 결론을 내려줄 수 있을 것이다. 오케이?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문제를 그렇게 푸는 게 맞는데, 근데 이 방정식에서 쓱 보니까 x 대신에 1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1 더하기 9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니까 얼마가 돼버려요? 0 돼버리죠. 맞습니까? 그래서 조립제법을 써가지고 우선은 뭐 알파 하나를 1이라고 하고
남는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을 베타하고 감마라고 한 다음에 얘는 1로 계산하고 베타 제곱분의 1 더하기 감마 제곱분의 1만 계산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이제 굳이 저 핑크색 글씨로 문제를 풀어봤던 건 조금 더 일반적인 개념이라 그렇게 문제를 풀었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베타 감마분의 베타 더하기 감마, 감마 알파분의 감마 더하기 알파. 굉장히 우리의 뭔가 학습 의지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복잡한 식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위에 거보다 오히려 나아요. 왜냐면 얘 통분하면 뭐로 통분하면 되는 거냐면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하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니까 여기다 얼마를 갖다 곱하는 거냐면 감마 갖다 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감마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그 다음에 마지막 플러스 베타 곱하기 감마 더하기 알파,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분모는 알파 베타 감마 그대로 두고 분자를 갖다가 전개시켜서 보시면 알파 베타도 2번, 베타 감마도 2번, 감마 알파도 2번 이렇게 있는 형태인 거잖아. 그래서 2로 묶어내면 다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로 표현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황색 형광펜으로 표현하는 이 부분들이 다시는 이 3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찾아낼 수 있는 값이니까 직접적으로 알파, 베타, 감마가 뭐가 되는지 찾아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3번이었고요. 4번입니다.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저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부르도록 할 때 어쩌고 저쩌고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조금 황당한 게 있잖아. 높은 차수 문제니까 그 거듭 제곱의 규칙을 이용을 해서 계산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지금은 가만히 보면 저 위에 있는 분자를 오메가의 201승으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메가 203승은 오메가 제곱이 곱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 202승은 오메가만 남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다시 분모에 똑같이 오메가의 201승이 있는 거니까 약분시켜주고 나면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가 얼마인지만 계산을 하면 될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의 성질은 항상 계산하는 패턴이 한쪽으로 넘겨서 x세제곱 더하기 1이 0인데 1은 1의 세제곱이니까 얘가 x 더하기 1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0인데 오메가는 분명 허근이라고 했으니 저 마이너스 1 아니고 뒤쪽에 있는 이 방정식의 근이 되겠죠. 그래서 근이라고 하는 것은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계산하시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얼마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4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5번입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인데 얘는 1차식과 2차식이 섞여있는 패턴이죠. 그나마 제일 간단한 거. 그래서 이 패턴을 해결하는 방법은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갖다 정리해서 계산을 해라. 지금은 x를 4y 더하기 3이라고 고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y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게 되면 아래 있는 식에 하나만 고쳐도 되니까 장점이기는 한데 뭔가 분수가 나오니까 좀 싫긴 하죠. 네. 그래서 지금 4y 더하기 3의 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4y 더하기 3 그리고 곱하기 y는 13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시면 16y 제곱, 그 다음에 24y 더하기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y 제곱 마이너스 9y는 13이 되는 것이고,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봅시다. 4y 제곱, 16y 제곱에서 12y 제곱 빼니까, 그 다음에 24y에서 9y를 갖다 빼는 거니까 플러스 5y, 그 다음에 9에서 13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 이퀄 제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맞춰볼 거냐면, 잠시만요. 4y 플러스 3. 네, 4y 제곱, 미안합니다.
24y에서 9y를 갖다 뺄 때 가운데가 15y죠. 알면서 아무도 말을 안 해준 것 같은 기분인데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4y하고 y, 4하고 1 마이너스는 이쪽에다 갖다 붙인다. 그래서 4y-1 y 더하기 4 갖다 곱한 게 0이니까 y는 4분의 1 또는 y는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는 4y 더하기 3이니까 저 y 값을 갖다 집어넣으면 x 값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쌍의 해가 나오는데 거기서 x 빼기 y를 계산을 해봤을 때 그 두 개 중에서 더 작은 게 문제에서 원하는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연산 실수하지 말고, 뭐 실수한 사람으로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잘 푸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6번입니다. a분의 b가 마이너스 2인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저기 있는 저 부등식의 해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우선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문자가 a하고 b가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바꿉시다. 요 관계를 이용을 해서 b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요 식에다 b 대신에 마이너스 2a를 갖다 집어넣으면 첫 번째 건 1 플러스 2a 곱하기 x,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4a 더하기 1의 해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해가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1 더하기 2a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음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음수가 돼서 x가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면서 1 더하기 2a분의 마이너스 4a 더하기 1인데 이거의 해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니까 저 뒤쪽에 a를 포함하고 있는 식이 값이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여기서 양변에 1 더하기 2a를 갖다 곱하면 마이너스 4a 더하기 1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a가 되고, 한쪽으로 넘기면 2a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니까 b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4. 그 두 개를 갖다가 곱하면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7번입니다. 1차 부등식 연립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네. 그러면 첫 번째 거는 계산을 하시면 x가 2a-6보다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x가 12보다 작으니까 x가 4보다 작다. 그래서 지금 얘를 수직선상에 표현하면 두 번째 게 x가 4보다 작은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x가 2a-6보다 크다가 있죠. 근데 이 공통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2a-6이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한쪽으로 넘기면 2a는 4고 양변 2로 나누면 a는 2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게 7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게 문제에 군데군데 숨어있는 의미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저 5분의 2 더하기 x의 절대값 붙인 거 빼기 6이 3a보다라고 크다라고 하는 저 부등식은 원래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부등식을 풀었을 때 해가 어떻게 된다? 모든 실수가 된다고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얘는 약간 특이 케이스의 부등식인 거예요. 물론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1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절대값 5분의 x 더하기 2가 내 맘대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을 반대쪽으로 이항해서 3a 더하기 6보다 크다 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어야 한다 라는 거는 요 앞쪽에 붙어있는 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이 항상 어떤 값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뒤쪽에 붙어있는 이 3a 더하기 6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3a 더하기 6이 0보다 작기만 하면 저 부등식은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여기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럼 3a 더하기 6이 0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면은 저 절대값이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0이 0보다 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원래 있었던 부등식이 지금처럼 그냥 그 부등호가 아니라 등호까지 붙여져 있는 상태였다면 3a 더하기 6이 뭐가 됐어도 0이 되었어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안쪽으로 넘기면 3a가 마이너스 6보다 작고 3으로 나누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8번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절대값이 있는 혹은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거 조금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9번 문제 중요합니다. 부등식인데요. 부등식이라고 해서 위에 것도 마찬가지지만 무조건 막 열심히 풀어야 되는 건 아니야. 특히 지금처럼 그림이 나와 있을 때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파악하는 거지 실제로 뭔가 그림을 통해서 계산하는 건 그 식을 통해 계산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fx가 gx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함수 y equal fx가 함수 y equal gx보다 더 위에 있다 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f는 2차 함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2차 함수 f가 1차 함수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마이너스 5부터 0까지 말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범위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0보다 작으니까 두 개를 갖다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부등식인데 뭘 통해서 푸는 거다? 그림을 통해서 푸는 것이다.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9번까지의 이야기였었고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중간고사 범위인데요. 이게 이번 1차 모의 테스트에 나와 있는 이유는 그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는 게 판별식 D, x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지금 짝수니까 4분의 D.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거 하는 거잖아. 그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는 거잖아. 그 판별식을 계산을 하다 보면 결국 몇 차가 나오냐면 2차 부등식이 나오기 때문에 부등식에서도 실근의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나 실근 갖는다, 중근 갖는다, 허근 갖는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4분의 D는 B'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0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5, A 더하기 2.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래로 몰록하고 어디서 만나냐면 마이너스 2하고 5에서 만날 것이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 저것이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의 문제인데 저게 a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니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요 앞에 어떤 단어가 없어? 2차라고 하는 단어가 없죠. 그러면은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x제곱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뭐가 될 수도 있다? 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에 대해서는 첫 번째 우선은 a 더하기 3이 0보다 커. 그래서 아래로 굴러가다. 그래서 계속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축보다 위에 있거나 한 번만 만나거나 요걸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a 더하기 3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얘가 안 만나는 거고 얘가 한 번만 만나는 거니까 이거 이퀄 제로에서 판별식 t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 그래서 b' 제곱 a 더하기 3제곱 마이너스 ac가 마이너스 11 곱하기 a 더하기 3이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되고 그래서 a 더하기 3으로 묶어주시면 남는 거는 이제 a 더하기 3에서 11을 갖다가 빼는 거니까 얼마가 될 거냐면 a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3과 8 또로롱 그래서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거는 아무 때나 다 되는 건 아니고 언제만 그렇게 계산한 거냐면 a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만 계산을 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이 두 녀석의 공통 범위를 구하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가 공통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는 거다.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이게 2차 부등식이 아니라 그냥 부등식이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또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냐면 a 더하기 3이 0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하는데 a 더하기 3이 0이면 날아가고 날아가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1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지. 그래서 a 더하기 3이 0이면 다시 말해 a가 마이너스 3이면 오케이. 그래서 아까 구한 거에 a가 마이너스 3인 것까지 추가하고 나면 다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파란색 얘랑 얘의 이제 공통 범위를 구하셔야 되겠죠. 왜냐면은 2차 방정식에 대한 조건, 그 다음에 부등식에 대한 조건 두 개가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첫 번째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a가 5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8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그래서 이 공통 범위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5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마 3, 마 2, 5, 6, 7, 8 이렇게 총 6개만 있겠죠. 그걸 다 갖다가 더한 값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부등식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에 문제가 있기는 한데 2차라고 하는 말이 안 써져 있으면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0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된다. 그러면은 조건이 몇 개가 성립해야 되는 거냐면 우선은 첫 번째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판별식 t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t b' 제곱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근이라고 얘기했는데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같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진 방정식에 두 개의 근을 각각 알파하고 베타라고 부르도록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 2k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 2k 더하기 3은 0보다 커야 되겠죠. 왜냐면 둘 다 음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1번, 2번, 3번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여 결론을 내려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네. 거기 11번이었고요. 12번. 198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분해해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소인수분해 봅시다. 2. 그러면 99. 3. 33. 3, 11이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11 2의 1승 3의 제곱 11의 1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양의 약수의 개수라고 하는 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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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얼마씩 더해가지고 1씩 더해서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양의 약수의 개수는 1 더하기 1 2 더하기 1 1 더하기 1 그러니까 2, 3이 갖다가 곱해서 계산해서 결론 내려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틀리면 안 됩니다.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자 5, 남자 4명을 일렬로 나열할 때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겠다 하는 애들은 어떻게? 사이사이에 껴넣는 전략을 항상 사용을 하죠. 맞습니까? 그러려면 지금 누구를 먼저 배열해야 되는 거냐면 여자들을 먼저 배열을 해야 됩니다. 5팩토리얼 맞습니까? 그래서 여자 5명이 빰빰빰빰빰 서 있어. 그러면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자들의 사이사이 자리 4개와 양 끝자리 총 몇 개 자리? 6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지금 이 6개 자리 중에서 실제로 남자는 몇 명이냐면 4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6개 자리 중에 4개 자리를 택해서 순서 있게 배열만 해주면 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5팩에다가 6비사를 갖다 곱한다.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사이에 껴넣는 전략을 활용하도록 하자. 오케이? 14번입니다. 사전식 배열의 문제는 앞에 이제 A, 그 다음에 B, C, D, E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쓰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진짜 다 써보는 건 아니고 48번째니까
A로 빠바바밤 해서 이제 되는 문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A는 이미 사용했고 한 번씩만 했으니까 남은 B, C, D를 이용을 해가지고 배치를 시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계산하시면 4, 3, 2, 1 갖다가 곱해서 여기에 몇 개가 있을 거냐면 24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 빠바바밤 할 때도 여기에 똑같이 4팩토리얼이니까 몇 개가 있을 거냐면 24개가 있을 거고, 문제에서 몇 번째 오는 문자열을 말했냐면 48번째 오는 문자열을 말했으니까 B로 시작하는 제일 끝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B, E, D, C, A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십니까? 가지고 있는 그 문자들 중에서 더 뒤쪽에 있는 녀석들부터 갖다가 써서 만들어주면 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중간에 개수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위치를 조금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15번입니다. 남자 5, 여자 7명으로 구성된 대표팀에서 남자 3, 여자 4명을 뽑는데 특정 남자 1명, 여자 2명은 반드시 포함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정이죠. 내정.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자는 몇 명을 뽑을 거냐면 3명을 뽑는데 특정 남학생 1명은 이미 뽑혔으니까 몇 명만 더 뽑는 거야? 2명만 더 뽑는 거고, 여자는 4명을 뽑는 건데 특정 2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거니까 여자도 반드시 2명만 뽑으면 되는 거다. 그런데 몇 명 중에 뽑는 거냐면 5명 중에 뽑는 건데 그 중에 1명은 이미 뽑혔으니까 4명 중에 2명만 남자애들 더 뽑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자는 7명인데 지금 4명 뽑을 건데 2명은 미리 뽑아놨으니까 5명 중에 2명을 더 뽑는 거겠죠. 그래서 4, C, 2 5, C, 2가 되겠죠. 뽑기만 하는 거니까 배열시킬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남자 뽑고 그리고 나서 여자도 뽑아야 되는 거니까 두 개를 갖다 뭐 한다? 곱해서 만들어줄 거다. 그래서 4C2하고 5C 두 개를 갖다 곱한 값이 답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삼각형은 삼각형 ABC나 삼각형 BCA나 어차피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삼각형의 개수는 9C 3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9개 점 중에서 예를 들어 얘랑 얘를 뽑으면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데는 어디냐면 요 라인에 있는 녀석들인 거죠. 같은 라인상에 있는 3개의 점을 뽑게 되면 삼각형이 아니라 그냥 직선이 만들어질 테니까. 그래서 그 5개의 점 중 3개를 순서 관계없이 택해서 만들어준 녀석들은 삼각형이 아니고 그냥 선분 혹은 직선이 될 테니 걔들은 갖다 빼도록 하자 해서 16번의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7번. 자, 행렬 자체가 개념이 되게 어렵진 않으니까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거하고 연결해가지고 막 좀 복잡한 걸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17번도 이게 무슨 말인지만 알아보면 될 것 같은데, 자, F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가 있고요. 3x3 행렬이 있습니다. 3x3 행렬이면 그 행렬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A11, A12, A13, A21, A22, A23, A31, A32, A33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맞습니까? 3x3 행렬이니까. 그렇게 총 그 9개의 성분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지금 이 aij가 그 값이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언제 1이냐면 절대값 fi가 j-의 제곱이랑 같으면 1이라 했거든. 그게 뭔 소리냐면 이 a11 같은 경우에는 i가 1이고 j도 1인 거잖아. 그래서 확인을 해보는 거야. 절대값 f1과 그 다음에 j도 1이니까 1의 제곱, 1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는 거고, 이 f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x 대신에 1 갖다 집어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1이죠. 절대값 씌워도 1이죠. 그 1이 1의 제곱과 같죠? 맞습니까? 그래서 절대값 f1이
1이 된다. 그러니까 A11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1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답은 1, 4번은 버려도 될 거고. 오케이? 하나만 더 해봅시다. 뭐 해볼까요? 그냥 A32 해볼게. 다른 거 할까? 왜냐면 3행 2열은 하필 다 값이 같아가지고 좀 다른 걸로 해보자. 네, 2행 3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23 A23은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뭘 보셔야 되는 거냐면 i가 2이고 j가 3이니까 절대값 f2하고 그 다음에 j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을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죠. f2가 얼마냐? f2는 위에서 보자. f2는 8 마이너스 6 더하기 2니까 4가 되겠죠. 절대값 씌워도 4죠. 3의 제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A23은 2행 3열의 성분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2행 3열의 성분이 마이너스 1인 거.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한다. 오케이? 네. 17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이제 행렬의 성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까는 3x3 행렬이고 3차 정사각 행렬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행렬이냐면 2차 정사각 행렬입니다. 그래서 2차 정사각 행렬 A는 2x2니까 성분을 4개 가지고 있고 행렬 B도 2x2 행렬이니까 성분을 말을 잘못했다. 4개 가지고 있고 B도 2x2니까 성분을 4개 가지고 있거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냐면 행렬 A의 성분은 AIJ라고 했으니까 A11, A12, A21, A22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B는 BIJ라고 이야기했으니까 B11, B12, B21, B22 이렇게 지금 나타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 AIJ들이 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그랬거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AIJ하고 AJI하고 더하면 얼마가 된다는 이야기냐면 0이 된다는 이야기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요 여러분 I하고 J가 모두 다 1이면 A11 더한 게 0이니까 A11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0이 되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I와 J에다가 2를 갖다 집어넣으면 A22 더한 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A22는 얼마가 되는 거다? 0이 되는 거다. 만약에 일반화 시켜서 표현을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관계식에 J 대신에 I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I하고 J가 같을 때는 항상 그 성분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0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핑크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저 두 개의 성분은 무조건 0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I에다가 1, J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요 A12는 마이너스 A21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A12를 X라고 하면 A21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X가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놓고 나면 사실 행렬 A에 대한 정보를 상당히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빵빵이고 A12 하나만 우리가 설정한 대로 여기가 X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행렬 B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행렬 B에 대해서 BIJ는 BJI랑 똑같다. 그럼 이번에는 뭐가 성립할 거냐면 B11은 B11인 거죠. I하고 J에다 둘 다 1 집어넣으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당연히 같을 테니까. 근데 뭐가 의미가 있냐면 I에다가 1, J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B11은 B21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성분이 같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행렬 B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B, 여기가 B, 여기가 C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행렬 A하고 행렬 B를 이제 총 4개의 문자를 이용을 해서 나타냈다. 근데 문제 조건에 보니까 A 빼기 B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거죠.
계산을 해보면 A에서 B를 빼면 A 빼기 B는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되게 만들어주는 값을 찾는 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18번처럼 표현하는 조건들이 문제에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19번 문제는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 그냥 너무 딥하게 들어가지 말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세요. 확률 YX 40, 46, 90, 85 그 다음에 1200, 1500 1300, 1400 그래서 이제 Y하고 X를 갖다 곱한 것에 1행 1렬의 성분은 앞에 거 1행, 뒤에 거 1렬 이렇게 갖다 곱해서 더해주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성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40 곱하기 1200 그 다음에 46 곱하기 1300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40이랑 46이 뭐냐면 지난달에 그 볼펜이랑 샤프의 개수예요. 그 다음에 지금 1200이랑 1300이 뭐냐면은 A 문구점의 판매 가격입니다. 그래서 A 문구점 판매 가격이랑 A 문구점에서 판매한 개수니까 문구점 A에서 팔았었던 볼펜과 샤프의 판매 총액을 뜻하는 게 저 Y하고 X를 갖다 곱한 행렬의 1행 1렬의 성분이 되는 거겠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걸 뭐 어렵게 Y 곱하기 X라고 하는 행렬 자체가 나타내는 의미를 본다기보다 그 안에 들어가는 성분이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계산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 20번 보겠습니다. 자, A제곱 마이너스 A세제곱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은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A4제곱 마이너스 A5제곱을 구해야 됩니다. A4제곱 마이너스 A5제곱은 A제곱으로 묶어내면 A제곱 마이너스 A세제곱이죠. 그래서 이 A제곱 마이너스 A세제곱은 마이너스 4A 더하기 4 단위 행렬이니까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4A 세제곱 더하기 4A 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 4배 아니다 그냥 4배 하자 4배 하시면 마이너스 A 세제곱 더하기 A 제곱이 될 거고 A 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은 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4하고 마이너스 4A 더하기 4 단위 행렬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6A 더하기 16 단위 행렬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내려주시면 되냐면요.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이 마이너스 3이잖아요. 거기 앞에 얼마가 곱해져 있습니까? 마이너스 16이 곱해져 있죠? 48. 그 다음에 여기 단위 행렬이 있죠? 단위 행렬은 1001이지. 모든 성분의 합이 얼마죠? 2죠? 2 곱하기 16 30 두 개를 갖다 더해서 결론 내리면 끝.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20번까지 설명이었고요. 다시 한번 답을 여러분들이 잘 내주십시오. 오케이?